7번이시죠? 저는 14번입니다.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립니다. 그날 그 인사 한마디가 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다방 청취자 여러분, 저는 올해 61세 박명선입니다. 그날 저는 군산 선유도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기대 가득한 표정으로 배에 올라 가이드가 나누어주는 번호표를 받아들고는 가이드의 손과 목소리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과 낯선 사람들 속에 저는 그저 흔들리는 배 안의 창가로 넓은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이드의 말이 끝나자 14번의 번호표를 들고 저에게 다가온 한 사람, 60대 중반으로 넓은 어깨와 건장한 체격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눈빛은 강렬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혼자 살아온 제가 선유도로 향하는 배 안에서 14번의 번호를 가진 그 남자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외로움에 굶주려 선유도 배에 오른 황혼의 사람들과 군산 선유도에서 저의 인생을 바꿔놓았던 그날의 기억을 여러분께 고백하려 합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혼자 살아본 적 있으세요? 정말 오래 혼자 살면 그게 당연해져요. 제 경우는 36년이었거든요. 39년을 다닌 세무 공무원 일을 그만두고 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어요. 인생의 후반부를 의미 있게 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현실은 다르더라고요.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습관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가는 곳은 사무실이 아니라 학원이었어요. 교과서를 펴고 앉아 있지만 손가락 위로 흐르는 글자는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쯤이면 이미 피곤해져서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그 천장은 매일 같은 모습이었고 제 인생도 매일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친구 선정이는 언제나 저를 걱정했어요. 그녀는 10년 전에 이혼하고 공인중개사가 되어 요즘 진짜 자유롭게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제 모습이 답답해 보였나 봐요. 그날도 선정이는 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했어요. 명선아, 너 이러다 진짜 죽어. 공부만 할 거야? 사람 좀 만나. 넌 너무 답답해. 난 요즘 정말 자유로워. 누구한테 신경도 안 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너도 한번 나가서 사람 좀 만나봐.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 관광 다니면서 사람들도 만나봐. 거기서 예상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나도 이혼했을 때가 있었잖아. 그땐 정말 외로웠어. 그런데 관광 다니다 보니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그 과정에서 진짜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어. 좋은 추억도 생기고 이번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와. 혹시 모르니까. 정말 누구를 만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저는 피곤해서 대충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 정말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통화한 다음 날 아침 제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난 지금 나가. 30분 안에 나와라. 2시간 후 군산 선유도 배 관광이다. 늦으면 가만 안 둔다. 저는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거든요. 대충 손에 잡히는 옷을 입고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선정이의 차에 타니까 그녀는 예쁘게 꾸미고 있었어요. 차는 인천을 빠져나가 경인 고속도로로 들어섰어요. 선정이는 양손으로 핸들을 잡은 채 자꾸 저를 쳐다봤어요. 명선아, 너 알아? 배 타러 오는 사람 정말 많아. 그리고 재미있는 게 뭐냐면 낯선 사람들끼리 만나서 하루 종일 함께 다니는 거야. 나는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그 과정에서 진짜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어. 좋은 추억도 생겼고 너는 오늘 처음이니까 이번에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가봐.
혹시 모르니까 나는 내가 꼭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진심이야. 너는 36년을 벽만 보고 살았잖아. 이제는 사람들을 만나봐. 그 과정에서 뭔가 좋은 일도 생길 수 있고. 선정이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정말 저를 걱정했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점점 변해갔어요. 건물이 점점 낮아지고 바다가 가까워오고 있었어요. 2시간을 달려 결국 우리는 선유 2구 선착장에 도착했어요. 아침 햇살이 정말 따뜻했어요. 선착장에는 이미 나이 든 사람들이 떼지어 있었어요. 50대, 60대, 70대. 대부분 3, 4, 5 함께였어요. 선정이가 차에서 내리며 말했어요. 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 다들 친구랑 오거나 가끔 혼자 온 사람들도 있어. 너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생각해. 가이드라는 여자분이 나왔어요. 50대 중반쯤 보이는 정말 밝은 목소리의 여자였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선유도 투어를 진행할 이연주 가이드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배는 선유 1구 구불기를 시작으로 물개 바위, 무녀도, 새만금 신항, 고군산대교, 신시도, 닭섬까지 약 1시간 10분을 항해합니다. 모두 배로 이동해주세요. 사람들이 배 쪽으로 이동했어요. 선정이가 제 손을 잡고 끌고 갔어요. 배 안의 객실은 생각보다 크고 쾌적했어요. 가이드는 배에 타는 사람들에게 번호가 적힌 작은 종이를 나누어 주었어요. 저는 그 종이에 적힌 숫자의 의미를 배에 타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배에 오르자 가이드가 작은 통을 들고 와서는 제비 뽑기 시간이라고 말했어요. 제가 나눠드린 번호가 나오면 오늘 하루 짝입니다. 그제서야 저는 가이드가 나누어 준 종이 숫자의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저의 손에 들려있는 종이에는 7번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가이드는 통 안에 손을 넣고 종이를 뽑고 있었어요. 세 번째 7번이 뽑혔어요. 7번 누구시죠?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저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고 당장 이 배에서 내리고 싶었지만 배는 이미 출발했기에 어쩔 수 없이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가이드는 남자 7번을 불렀어요. 두 분 오늘 짝이 되었습니다. 남자분이 7번 여성분 자리 옆으로 이동해주세요. 한 남자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정말 건장했어요. 얇은 자켓에 흰색 티셔츠, 단정한 얼굴의 나이는 6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정말 60대인가 싶을 정도로 건강해 보였어요. 어깨가 넓고 체격이 좋았어요. 운동을 정말 꾸준히 한 사람 같았어요. 눈빛도 부드러웠어요. 그 남자가 제 쪽으로 걸어왔어요. 손을 내밀며 저는 정명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중한 목소리였어요. 부드러웠어요. 마치 전부터 저를 알고 있던 사람처럼. 안녕하세요, 박명선입니다. 반갑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었던 전부였어요. 36년 동안 남자에게 이런 인사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남자의 눈빛이 부드러워 보여서 거부감은 없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알고 있던 사람처럼 말이에요. 선정이가 앞에서 저를 쳐다보고 미소 지었어요. 마치 기다린 일이 일어났다는 듯이. 배가 천천히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배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정말 숨이 막혔어요. 하얀 모래 위로 파도가 씻겨 내려갔어요. 정말 신기한 풍경이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손으로 조각한 듯 완벽했어요. 가이드가 설명했어요. 평사나간이라고 해요. 평평한 모래 위에 파도라는 뜻이에요. 제 옆에 앉은 명훈 씨는 조용히 있었어요. 저희는 그냥 나란히 바다를 보고만 있었어요. 그 순간이 좋았어요. 만약 그가 계속 말을 걸어왔다면 저는 기겁했을 거거든요. 36년을 혼자 살면서 낯선 남자와 나눌 말을 잊어버렸으니까요. 사실 저는 이 배에 타면서
온종일 누군가 옆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내가 이런 식으로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든 게 서툴렀어요. 마치 사춘기 소녀처럼 말이에요. 61년을 살면서 처음 경험하는 낯선 감정이었어요. 옆 사람의 존재가 계속 느껴졌어요. 그의 어깨, 그의 손, 그의 온기. 이런 것들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너무 가깝지만 너무 먼 것 같은 거리. 조금 지나니 적응이 되었어요. 누군가 옆에 있으면서 말하지 않아도 되는 이 편안함. 오랫동안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명훈 씨는 제 옆에서 조용히 바다를 봤어요. 빨리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제가 긴장이 풀릴 때까지 기다려 주었어요. 마치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리고 저는 점점 그의 존재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 오셨나요? 명훈 씨가 물었어요. 네. 친구가 자꾸 오자고 해서요. 그렇군요. 저도 그래요. 저도 친구가 자꾸 괜찮은 사람 좀 만나라고 해서 온 거예요. 명훈 씨가 웃었어요. 편한 웃음이었어요. 정말 자연스러운 웃음이었어요. 그 웃음소리를 들으니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배가 물개 바위 근처를 지났어요. 가이드가 설명했어요. 여기가 물개 바위라고 하는데 옛날에 이 바위에 물개가 자주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금은 물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이름은 남아 있습니다. 여기 정말 신기하죠? 바위 위에 물개가 올라와 있는 모양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는 처음 이 바위를 이렇게 불렀을 거고, 수백 년을 이렇게 불렸을 거예요. 명훈 씨가 말했어요. 저는 순간 놀랐어요. 그가 편안하게 말을 걸어온 거였거든요. 그의 음성이 정말 부드러웠어요. 그의 말을 들으니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누군가는 그 바위를 물개가 올라와 있는 모양이라고 이름 지었고 수백 년을 그렇게 불렸다는 것. 그 말 속에는 깊은 의미가 있었어요. 시간이 우리를 이렇게 지우지 못하는 존재로 만들 수도 있다는 의미였어요. 비록 물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지만 그 이름은 남아있다. 마치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사랑도 영원히 남아있을 것처럼요. 무녀도가 보였어요. 가이드가 설명했어요. 옛날 무당들이 살던 섬이라는 뜻이라고. 그 섬 위에는 무당들의 외로움이 담겨 있을 텐데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뭔가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녀도를 지나갈 때 명훈 씨를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뭔가 깊은 슬픔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 슬픔을 알고 있었어요. 25살 때 첫사랑을 잃고 36년을 그 슬픔 속에서 살아온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배가 새만금 신앙 앞을 지났어요. 건설 중인 거대한 항구였어요. 명훈 씨가 설명했어요. 여기 예전에는 해천국이 있던 자리예요. 옛날에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대요. 지금은 모두 사라졌지만요. 네, 그렇군요. 그의 말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시간이 모든 것을 바꾼다는 의미. 새만금 신앙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아름다웠던 것들을 사라지게 하고 사람을 혼자 외롭게 만든다는 것을. 배는 고군산대교 아래를 지났어요. 정말 웅장했어요. 다리 아래로 푸른 바다가 펼쳐졌어요. 명훈 씨는 여전히 말이 적었어요. 그냥 저를 위해 바다의 풍경을 가리킬 뿐이었어요. 마치 저를 이해하는 사람인 것처럼, 마치 제 침묵을 존중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 침묵의 존중이 저를 자꾸 녹여내렸어요. 지난 36년을 통해 누구도 저의 침묵을 존중해주지 않았거든요. 친구 선정이를 제외하고는 말이에요. 3시간 동안 우리는 그렇게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대화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했어요.
마치 이 침묵 속에서 우리가 교감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제 옆에 이 남자가 앉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뭔가가 채워지는 기분을 느꼈어요. 그게 뭔지는 몰랐지만요. 따뜻함, 안정감, 혹은 그 이상의 무언가. 배가 신시도에 도착했을 때 하늘의 색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고 하늘은 점점 더 붉어지고 있었어요. 오후 4시가 넘어가자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신시도에서 30분 정도를 머물 수 있었어요. 여기가 신시도라며 자유롭게 산책하라고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명훈 씨와 저는 배에서 내려 해변으로 나갔어요. 그 순간 저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서쪽 하늘이 불타고 있었어요. 주황색, 분홍색, 보라색, 빨간색, 모든 색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어요. 우와,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정말 아름답죠? 네, 아름답네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런 아름다움을 본 것이 언제였을까? 창문 너머로 보는 일상은 이렇게 아름답지 않았어요. 노을을 바라보는 동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주황색, 분홍색, 보라색, 빨간색, 모든 색이 하늘을 채우고 있었어요. 자연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색깔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어요. 이런 아름다움을 누군가와 함께 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를요. 저기 좀 보세요. 저게 삼도기범이에요. 새 섬이 배를 맞이하는 풍경 말이에요. 저 새 섬이 마치 우리를 환영하는 것 같죠? 명훈 씨가 가리킨 방향을 보니 정말 그렇게 보였어요. 세 개의 섬이 배의 양쪽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맞네요. 정말 그렇게 보이네요. 저는 작게 웃었어요. 36년 만에 누군가와 함께 웃었어요. 삼도기범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새 섬이 배를 환영한다? 우주 전체가 우리의 만남을 축복하고 있다는 뜻일까? 저 뭐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명훈 씨가 말했어요. 혼자 산 지 오래되셨어요?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너무 직설적인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네. 36년을 혼자 살아왔어요. 왜요? 글쎄요. 처음엔 상처가 있었고, 나중엔 그냥 습관이 돼버렸어요. 25살 때 첫사랑과 헤어진 후로 다시 누구도 만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명훈 씨는 제 말을 끝까지 들었어요. 그냥 조용히 제 말을 들어줬어요. 명훈 씨가 제 과거를 물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상처를 말할 수 있었어요. 25살 때 사랑하던 남자가 저를 버렸을 때 저는 죽었어요. 그리고 36년을 시체처럼 살아왔어요. 모두가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 다시 시작해라고 말했지만 저는 할 수 없었어요. 그 상처가 너무 깊었거든요. 그럼 명훈 씨도 지금 혼자세요? 네. 지금은 혼자 외롭게 살고 있습니다. 아내가 5년 전에 떠났거든요. 36년은 아니지만 5년도 정말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이제는요. 우리는 무언의 감정을 느꼈어요. 서로 다른 시간이지만 같은 아픔을 알고 있는 두 사람이었어요. 명훈 씨도 상처가 있었어요. 아내가 5년 전에 떠났다고 했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는 같은 종류의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둘 다 누군가를 잃었고 그 빈자리를 36년, 5년 동안 안고 살아왔다는 것을. 아침에 눈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고, 저녁에 집에 가면 아무도 없고, 말할 사람도 없고, 정말 외로워요. 헬스장에서 일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건 일이니까 다르더라고요. 누군가의 따뜻함을 느껴본 지가 정말 오래됐어요. 네. 저도 매일매일이 똑같았어요. 일어나고 밥 먹고 공부하고 잠들고. 그게 반복이에요. 자기 전에 하늘을 보면서
이게 내 인생일까 싶었어요. 명훈 씨의 말을 들으니 자꾸 눈물이 나오려고 했어요. 바다 위에서 명훈 씨가 제 옆에 있었어요. 배가 흔들릴 때마다 그의 어깨와 제 어깨가 맞닿았어요. 그리고 매 순간마다 제 심장이 철렁거렸어요. 이게 사랑의 시작일까? 아니면 그냥 외로움이 만드는 착각일까?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명훈 씨를 바라봤을 때 그의 눈은 부드럽고 깊었어요. 마치 우리가 꼭 만나야 했던 사람들인 것처럼. 배가 마지막 정거장인 닭섬에 도착했을 때 해는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30분의 자유시간이 주어졌어요. 여기가 명사심리 해변입니다. 유래알처럼 곱고 넓은 천연 모래 해변이죠? 자유롭게 산책하세요. 명훈 씨와 저는 해변으로 내려갔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백사장의 모래가 정말 곱고 부드러웠어요. 발이 모래에 푹 빠질 정도였어요. 명사심리 해변의 모래는 여름 햇살을 받아 따뜻했어요. 맨발로 걸으면서 느껴지는 모래의 감촉이 정말 신기했어요. 어린 시절 엄마와 함께 왔던 해변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정말 자유로웠어요. 그때는 미래가 얼마나 밝아 보였었는지요. 저기 봐요. 망주봉이에요. 이 섬을 지키는 산이에요. 옛날에는 저 산에서 망을 봤대요. 외적들이 들어오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요. 그래요? 신기해요. 그의 설명을 들으니 뭔가 묵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망주봉을 보며 명훈 씨가 설명했을 때 저는 눈물이 흘렀어요. 혼자 그 산에 서서 외적들을 감시해야 했던 그 사람의 외로움. 제 삶과 너무 닮아 있네요. 저도 36년을 혼자 산 위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나 싶어요. 제 말에 명훈 씨가 뭔가를 깨달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는 아무 말 없이 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거침없이. 그 순간 시간이 멈췄어요.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어요. 25년 만에 누군가의 손을 잡는 것이 이렇게 가슴이 철렁할 수 있다니.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기다려온 손처럼 느껴졌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아무 이유 없이, 아니, 아주 당연한 이유로.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 신기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해서. 명훈 씨와 저의 손가락이 맞닿았어요. 그에게서 향기가 났어요. 그게 바로 남자의 향기였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냥 오랜만이에요. 누군가의 손을 잡는 것이. 명훈 씨는 저를 살짝 끌어안았어요. 제 얼굴이 그의 가슴에 가까워졌어요. 그의 가슴에서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제 심장처럼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명훈 씨도 저처럼 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순간 같은 속도로 뛰는 심장을 가진 두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백사장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서 있었어요. 손을 맞잡고 혼자라고 생각했던 시간이 오래전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닌 것처럼. 명훈 씨는 여전히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우리는 나란히 백사장을 걸어 배 쪽으로 향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었지만 저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제 손을 잡고 있는 이 남자가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배로 돌아가는 길, 명훈 씨는 여전히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손을 놓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30분간의 자유시간을 마치고 우리는 숙소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어요. 숙소에 도착하자 선정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물었어요. 표정이 좋아 보이던데 둘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사람 마음에 드니? 좋은 사람 같다고, 잘해보라고 자기가 더 들떠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선정이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선정이는 신나게 이야기하다 잠들었는데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었는데 그날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어떤 일이 생길까? 이게 꿈이 아닐까? 명훈 씨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밖에서 들리는 파도 소리, 제 심장 소리, 두 소리가 겹쳐서 들렸어요. 마치 우리의 심장이 같은 박자로 뛰고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이미 하나가 되고 있는 것처럼. 아침이 밝았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창밖으로는 바다가 보였어요. 완전히 다른 색의 바다였어요. 밤의 신비로움이 아니라 아침의 맑은 밝음이었어요. 아침 햇살이 들어왔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어제는 정말 현실이었다는 것을,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배에 올랐어요. 1박 2일 코스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같은 코스를 다시 항해합니다. 어제와는 다른 풍경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가이드의 말이 들렸어요. 명훈 씨와 저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손을 잡고 배가 움직였어요. 배 위에 올랐을 때 명훈 씨가 저의 손을 잡았어요.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일처럼, 마치 우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손을 잡고 있던 것처럼. 같은 길을 다시 지나갔어요. 하지만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어제는 낯설고 두려운 길이었다면 오늘은 우리의 길이었어요. 배가 항해를 시작했을 때 하늘에는 달이 떠올랐어요. 낮 하늘에 떠 있는 달이 신비로웠어요. 저는 데크로 나갔어요. 명훈 씨도 함께 했어요. 우리는 배의 난간 위에 나란히 기대었어요. 손을 놓지 않았어요. 달빛이 물 위에 비쳤어요. 그리고 그 위에 빛에 반짝였어요. 저는 명훈 씨의 곁에서 이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달빛이 물 위에 비치고 물빛이 반짝이는 그 순간. 그것이 선유 팔경이라고 했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명훈 씨와의 사랑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어요. 명선 씨, 명훈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네, 저 진심이에요. 당신을 또 만나고 싶습니다. 배 위에서만이 아니라 계속해서요. 저는 명훈 씨를 봤어요. 달빛 아래에서 그의 얼굴이 부드러워 보였어요. 저도요. 하지만 우리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사랑하기에. 그 말을 하면서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명훈 씨에게 제 고백을 했을 때 저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명훈 씨가 뭐라고 대답할까? 우리의 이 감정이 착각이 아닐까? 명훈 씨가 제 얼굴을 들었어요. 손가락으로 제 뺨을 쓸어 올렸어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시간일 수도 있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기다린 사람이 저라고 생각하면요. 하지만 그가 제 얼굴을 들었을 때 모든 불안이 사라졌어요. 그의 눈에는 거짓이 없었거든요. 그의 손가락이 제 뺨을 쓸어 올렸을 때 저는 알았어요.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명훈 씨는 천천히 제 얼굴을 가까이 했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명훈 씨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어요. 첫 키스였어요. 오랜만에 경험하는 감정이었어요. 부드러웠어요. 따뜻했어요. 마치 누군가가 제 영혼을 안아주는 것 같았어요. 첫 키스는 달빛 아래에서 일어났어요. 그 속에는 36년의 기다림과 5년의 외로움이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달빛 아래에서 우리는 키스했어요. 배가 흔들렸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명훈 씨의 팔 안에서 저는 완전히 안전했어요. 배에서 내릴 때 달은 높이 떠올라 있었어요. 물 위의 반영이 흔들렸어요. 마치 제 마음처럼. 우리 연락처 교환해요. 제가 말했어요. 네. 제가 먼저 말하려고 했는데. 명훈 씨가 웃었어요. 당신이 원하는 때 언제든.
저는 언제든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36년의 평온이 흔들리고 있었고 새로운 무언가가 저를 들어올리고 있었어요. 그 이후 매일이 달랐어요. 아침에 깨면 핸드폰에 명훈 씨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좋은 아침, 잘 주무셨어요? 오늘도 당신을 생각하며 깼어요. 그 작은 메시지가 제 하루를 기쁨으로 시작하게 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였어요. 저녁이 되면 전화 통화를 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명훈 씨와 대화하면서 저는 다시 누군가와 나누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데이트는 카페였어요. 명훈 씨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제가 너무 성급한가요? 이 말 속에 나이에 대한 그의 불안감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 둘 다 시간에 쫓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 현재가 소중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정도가 우리에게 적당한 것 같아요. 두 번째 만남은 그의 집이었어요. 그곳은 작지만 정성이 가득한 공간이었어요. 책장에는 여행 가이드북들이 있었고 책상에는 헬스 잡지들이 있었어요. 벽에는 여행지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이것이 명훈 씨의 마음이구나 싶었어요. 여행을 꿈꾸고 건강을 유지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요. 그가 요리를 했어요. 능숙한 손놀림으로. 아내가 아팠을 때 배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의 과거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도 누군가를 사랑해 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음식 하나로 설명했어요.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은 켰지만 보지 않았어요.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댔어요.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이렇게 좋을 줄이야. 61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평온함이었어요. 세 번째 만남에서 명훈 씨는 저를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당신이 좋아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게 사랑한다고 말했거든요. 그 밤 그의 집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61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품 안에서 자는 여자가 되었어요. 그것도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명훈 씨는 항상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그의 배려와 신중함이 제 모든 두려움을 녹였어요. 아침이 밝았을 때 저는 그의 품 안에서 눈을 떴어요. 그의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마치 오랫동안 원해온 것을 마침내 얻은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61년을 기다려온 이 순간을 드디어 얻었어요. 그렇게 명훈 씨가 하룻밤을 보내고 일어났어요.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했던 저에게 다른 일상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거실에 앉아 커피 한 잔을 하고 있을 때 명훈 씨가 갑자기 저를 진지한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명훈 씨가 무릎을 꿇었어요.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명선 씨, 저와 남은 여생을 함께 해주실래요? 그리고 한 손에는 작은 케이스가 들려 있었어요. 61살이 되어서야 저는 청혼을 받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는 프로포즈보다 더 깊었고 뜨거움이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명훈 씨는 작은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그 케이스 안에는 작은 진주 반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손가락에 그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뜨겁게 안으며 서로의 사랑을 다시 확인했어요. 그렇게 청혼을 받고 명훈 씨는 자신의 아들과 딸을 정식으로 소개시켜주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명훈 씨의 아들과 딸을 만났을 때 저는 긴장했어요. 자신들의 아버지가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저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축복했어요.
그저 축복했어요. 그들의 아버지가 행복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어요. 친구 선정이는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저에게 배를 타게 했을 때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말했어요. 그 말에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1년이 지났어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어요. 마치 시간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처럼.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명훈 씨의 품 안에서 눈을 떴어요. 이제는 이것이 당연한 아침 풍경이 되었어요. 계란과 토스트 그리고 커피와 함께 시작하는 아침. 이제 익숙한 루틴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평범함을 사랑했어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우리는 선유도로 다시 갔어요. 결혼기념일이라며. 배는 다시 선유 2구 선착장에서 출발했어요. 배 위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이제 저는 누군가의 아내였어요. 누군가를 깊이 있게 사랑하는 여자였어요. 같은 길을 지나갔어요. 물개바위, 무녀도, 해천국, 고군산대교. 모든 것이 같은데 모든 것이 달랐어요. 1년 전에 저는 이 길에서 외로움을 느꼈다면 지금의 저는 이 길에서 사랑을 느끼고 있었어요. 신시도의 노을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달빛이 물에 비친 단풍을 보며 명훈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그 말들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닭섬의 명사심리 해변에서 우리는 다시 손을 잡았어요. 이번엔 더 깊게, 더 확실하게, 마치 영원을 약속하는 손잡기였어요. 배가 돌아왔어요. 모든 것이 같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꿨어요. 배에서 내릴 때 저는 명훈 씨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우리는 정말로 함께였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것이었어요. 선착장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저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노을이 어제의 노을과 같지 않았어요. 우리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어요. 더 따뜻하게, 더 희망적으로 보였어요. 명훈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어요. 우리 또 올까요? 네. 자주 와요. 그렇게 우리는 선유도를 떠났어요. 그곳에서 만났던 그 첫 순간을 기억하며, 그곳에서 보았던 그 노을을 기억하며, 그리고 거기서 약속했던 영혼을 마음에 담으며,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61년을 혼자 살아온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나이는 장벽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25살 때의 상처가 36년의 세월을 지배했어요. 하지만 결국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선택했어요. 계속 외로워하기를, 계속 혼자 있기를. 하지만 저는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친구의 말을 듣고 배를 타는 것이었어요. 그 작은 용기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요.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도 늦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의 나이가 몇이든, 상처가 얼마나 깊든, 외로움이 얼마나 컸든,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요. 명훈 씨와 함께 보내는 매일은 저에게 기적이에요. 평범하지만 따뜻한 아침밥, 함께 산책하는 공원, 손을 잡고 보는 저녁 노을, 이런 것들이 모여 저를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요. 황혼에 만난 우리 두 사람, 우리는 여전히 선유도의 노을을 기억해요. 그 아래에서 우리가 만났던 그 순간을요. 당신도 용기 내세요. 누군가의 손을 잡을 용기, 다시 사랑할 용기. 황혼이 깊어도 그 속에서 피어날 새로운 사랑이 있을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황혼 속에서 피어난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 선유도 노을 속의 만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